이번 시간은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수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급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바로 부분합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로 볼까요? 자, 우리 어떤 수열이 1항부터 n번째 항, 그리고 계속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급수라는 건, 아이고, 이런 급수라는 건 뭘 급수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을 그냥 급수라고 합니다. 수열을 덧셈으로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까지는 1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만 더했었지, 그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급수에서 n항까지만 더한 부분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자, 다시 수열을 쭉 더해서 연결해 놓은 식을 우리가 급수라고 하고, 이게 이제 끝이 없이 이제 더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일부 n항까지만 얘기하는 걸 바로 부분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쓰냐면, 항이 첫 번째 항부터 앞으로 계속 더해져 무한번째 항까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보여?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항부터 미안, 잘못 썼다. 문자 다른 거 쓸게요. K번째 항부터 N항까지를 먼저 더할 수 있죠. 이렇게 먼저 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급수에서의 부분합이라고 얘기한, 부분합, 수업을 많이 했더니 부분합이라고 쓰는 거지, 그치? 부분합을 해놓고 이 n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앞으로 계속 더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위에 있는 시그마 n이 1번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의 합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또 우리가 이 부분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시그마 기호 말고 S의 기호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 그치? SN이라고 쓰는 거잖아.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그래서 요렇게 쓸 수도 있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하다 보면 분명히 수열의 종류에 따라서, 수열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건 더해도 계속 커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또 더하면은 계속 작아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더해도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리미트를 보냈을 때, 어떤 부분합을 리미트를 보내,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그랬을 때 어떤 값에 이렇게 딱 도달할 수도 있죠.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리미트 들어갔으니까 얘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급수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일정한 s에 수렴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급수는 s라고 하는 어떤 값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위에 쪽에 쓴 거는 여기 교과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 s를 바로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열을 쭉 더하는 형태로 쓰는 게 바로 급수라는 걸 알겠고, 그 중에 일부분만 더한 걸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합의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이 부분을 K는 1부터 N항까지 합을 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 보내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썼기 때문에 리미트 SN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떤 값에 다다르면, 어떤 값에 수렴하면, 그때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얘를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한 모양들이 될 수 있어. 그런 애들은 수렴하지 않는 거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 1번을 보시면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
급수의 합을 구한다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일단 우리가 얘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고 그 k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까지 하는 게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분합을 하고 거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게 되는 거야. 사실 예제 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형태예요. 왜? 요렇게 생긴 부분합을 선생님이 수학 원시간인가? 시그마니까. 수학 원시간. 수열 단원 배우고 나서 시그마 기호 배운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합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 바로 요거 사용하기로 했죠. a, b분의 1은 우리가 부분 분수의 합 뭐 할 때 했던 것처럼 요렇게 분수를 곱으로 되어 있는 걸 합이나 차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A 역할을 하고 뒤에 네모 부분이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B에서 A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K 플러스 1에서 K를 뺐으니까 1분의 1.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앞에 리미트 있고 시그마 있고 1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런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대입을 했어. 1부터 넣었어.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요런 식으로 뿅뿅뿅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되고 중간에 계산되는 것들이 쫙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우린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분배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겠니? 0으로 가는 거지. 결국 답은 1입니다. 아니면 얘를 통분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서 1 빼니까 n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고 그 다음에 1차분의 1차기 때문에 개수만 읽어서 1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우리가 이걸 부분 분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했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부분합을 하고 거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말고 유리화를 해줘야 됐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합이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계산하면 여기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1 뚜껑 날라가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n이죠.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1분에 남는 게 뭐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자에 있는 것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고 k는 1부터 n항까지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부분합 어떻게 구했냐면 자, 앞에 있는 리미트 그냥 쓰고 1부터 대입을 했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뿅뿅뿅 맨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없어져? 요거랑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거랑 이 다음에 있는 거랑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두 번째 거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항상 대칭으로 남는다 그랬지? 뒤에서 두 번째 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1 그러니까 루트 1이니까 1이죠. 요렇게 돼요.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뭐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완전 무한대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애의 합을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가지고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낸다라는 거 포인트.
여러분들이 급수를 참 어려워해요. 급수에 합구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일단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또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빼놓지 않고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이쪽 귀퉁이로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썼더니 이렇게 생겼네. 자, 그러면 얘도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줄 거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왜 갑자기 k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문자를 n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른 문자 k를 그냥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써 있는 요 일반항 자리에 있는 것도 전부 다 n이 아니라 k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다 바꿔놓은 거죠. 우리 왜 시그마 기호는 실수배,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마치 분분수 해놓은 것처럼 다 빼기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리미트는 잠깐 기다리고 있고,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인가? 이렇게 되네. 잠깐 하나만 더 집어넣어볼까? 잘 모르겠으면 더 넣어도 돼요. 4분의 3,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부호 잘못 썼다. 어디 부호 잘못 썼냐면 여기 빼기죠. 자, 마이너스 여기 5분의 얼마야?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랬더니 쭉 가서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n에 대한 얘기,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보니까 얘 연속해서 쭉쭉쭉쭉 없어지는 애예요. 맨 앞에 거 남아있으니까 맨 뒤에 거 남아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계산을 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집니다. 뭐 통분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되죠. 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2분의 1로 앞으로도 계속 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 뒤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어? 차수 비교하라 그랬지. 분자하고 분모하고 둘 다 1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급수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고 그 급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을 구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붙여줘라 라는 거죠. 그럼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그러니까 이 식도 어떻게 써줘야 돼? 2k-1, 그 다음에 2k 플러스 1분의 1로 써줘야 돼. 자, 근데 아까는 중간이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대입할 수 있었지만 얘는 지금 시그마 k가 n부터 n으로 간다고 해도 1부터 n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k에다가 1, 2, 3, 4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돼? 여기가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하기는 우리가 시그마 기호가 분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와야 돼? 쪼개 갖고 와야 돼. 쪼갠다는 게 어떤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어디다 쓸까? 끝에다가 a b분의 1은 어떻게 쓴다? b-a분의 1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뺀 것 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살아있고 k는 1부터 n항까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k끼리 없어지고 앞에 2분의 1이 남는다. 그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져요?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지죠. 이제서야 우리가 2분의 1은 요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여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나씩 대입해 볼 수가 있게 되었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앞에다 2분의 1 미리 빼놓고 k에다가 1부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k-1 홀수 표현이지. 그리고 홀수 표현이고 2k 플러스 1도 홀수 표현인데 2k-1은 13579로 가는 거고 2k 플러스 1은 3579로 가는 그런 홀수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져? 이런 식으로 그냥 써지네.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중요한 거 맨 마지막 어떻게 된다?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없어지는 거 보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맨 앞에 거 남고 맨 끝에 거 남았지. 이걸 뒷줄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써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내봐도 돼. 그럼 누가 남냐면 2분의 1 있고 1 있고 마이너스, 자 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어디로 가? 0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얼마가 나와요? 급수의 합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고 그 합은 2분의 1이다 쓸 수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쭉 더하는데 어머 얘는 벌써 빼기로 되어 있다. 그치? 여기에서 이걸 또 막 유리화하고 있으면 사실은 조금 바보같이 가는 거죠. 얘는 이대로 가야지 편한 겁니다. 왜? 얘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기호 분배 가능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바꾼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고 n은 무한번째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실제로 씁시다. 루트 2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 그러면 3,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뭐지? 5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루트 2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m 마이너스 1까지 쓰게 된다. 자, 보니까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7도 그 다음 거 나오면서 없어지고 얘만 못 없어졌네. 그치?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면 또 어디가 남아? 맨 뒤에서 두 번째 거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죠. 대칭이야.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는 거야. 얘가 남아있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지. 무한대에서 1 뺐어. 엄청 차이나? 그냥 무한대잖아. 얘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있는 요 급수는 발산하는 거네요. 합을 구할 수 없죠. 발산하니까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자, 4번입니다. 와, 로그 나왔어요. 로그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는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줘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n이 무한번째, k는 1부터 n번째까지 로그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때는 자 우리가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왜 여긴 지금 뭐 덧셈 곱셈이 아니라 그냥 이 로그 자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에다가 1부터 넣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k로 안 바꿨다. 요런 실수는 조심해 주시고 k에다가 1부터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 1분의 2 더하기, 왜냐면 시그마니까 더하기로 연결돼 있지, 2분의 3 로그 3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얘는 제일 마지막에 로그 n 집어넣으면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잖아.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로그 해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a, b 곱하기로 쓸 수 있었던 이 성질 기억하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써먹으려면.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로그를 하나로만 쓰고 그 다음에 모든 진수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곱하기로 쓸 수 있어요. 뿅뿅뿅 마지막에 n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는 거 보이지? 여기 남아있고 그럼 또 어디가 남아있어? 이 위에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로그 선생님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그냥 n 플러스 1 나오고 끝났죠. 이거예요. 보입니까? 그럼 남은 게 이거야. 로그 n 플러스 1?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자, 우리 로그 그래프. 얘는 심지어 밑이 10인 상용 로그잖아. 그럼 이 로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얘가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형태거든. n을 쭉 무한번째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얘도 쭉 증가하는 거죠. 이거 어디로 간다? 발산한다. 이렇게 4번까지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의 노트에다가 지금 이렇게 푼 거예요. 자, 이거 푼 거 보면 알겠지만 계산식 절대 간단하지 않죠. 어떤 친구도 이거 막 눈으로 풀고 뭘로 풀고 막 금방금방 풀어버리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이런 연습의 과정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요령과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요. 여기는 연습장 딱 펴놓고 줄줄줄줄 선생님처럼 써서 내려가면서
이 계산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2 더하기 3이 5인 걸 잘 모르는데 거기다 내놓고 막 수열하고 함수하고 막 2차 방정식하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잖아. 이런 기본적인 계산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배웠냐면 급수 수렴과 발산 따지면서 뭘 급수라고 하는지, 그래서 급수에서 일부분만 더하는 걸 부분합이라고 했고, 결국 우리가 이 급수라고 하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하고서 부분합 먼저 계산해 줘야 된다. 부분합 계산해 주고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습을 예제 1번과 문제 1번에서 쭉 했죠. 한 강의로 묶으면 좋은데 이 뒤에 있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한 강의로 묶으면 좋은데 혹시 나눠서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끊겠습니다.